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세 남자와 함께하는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어느새 세 번째. 사실 뭐 첫 방송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자, 그리고 한때 한국당 당원이었다가 다리를 이미 불살라버리신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리를 이미 불살랐다고? 남의 장례를 막 자기 먹대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불살라요. 불살라요 저는. 이 클립이 64,000뷰로. 그래요? 지금 우리 정치인싸 기록을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저는 불살라요. 저는 뭐 아닌 말고 아직 그냥. 미련이 있다고 했어요. 불살랐어. 답이다 저거는. 자, 그리고 근데 뭐,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표정이 긴장했더라고. 다리를 불살라서 못 가면 뭐 헤엄이라도 참. 어쨌든 뭐. 그리고 끝으로 한 분 더 소개를 해야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네. 정말 그래도 그 세 분과 이렇게 날이 갈수록 그 호흡이 좋아지면서 뭐 세 분의 호흡이야 뭐 원래 좋았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뷰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참. 최근 몇 년간 중에 가장 방송하기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탄핵 때부터 힘들었어요. 그렇죠. 탄핵에 대선에 지방선거 대통령 2명의 뭐 대법원장에 그냥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좀 방송을 할 만한 환경이 됐다. 뭐 이런 거. 그래요. 갈수록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고난 겪었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뭐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는 멘트를 보면서 닮아가는구나. 그때 이제 반탄핵 세력을 닮아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무조건 언론 탓하고. 그 줄다리기 했을 것 같은데 반탄핵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위치였는데 그때 저희도 했을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전 줄타기 아닙니다. 저는 명백하게 탄핵 찬성이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은 언론이 어떻고 뭐 어떻게 그 가족 하나 없는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 만들 수 있냐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지금 똑같아요. 보면 유시민 씨까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게 보면은 어떤 게 힘든 게 있냐면. 그때 이제 저 탄핵 때 방송할 때 보면 저도 이제 법조인이고 당시에 이제 출마하고 나서 한 1년 후도 안 됐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의 이제 법조인의 양심 그리고 반정치인의 양심으로서 저는 탄핵이 맞다고 봤고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은 없어요. 김무성 영입 1호로서 양심. 진짜. 그리고 저는 거기도 고민할 필요 없었는데. 없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KMS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진해줘 저도 백그라운드 상황 다 아니까. 저는 후회는 없어요. 그거 아직도 마찬가지고 탄핵은 정당하다고 봐요. 정치적.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보면 어떤 격입도 있냐면 방송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 지지자분들이 계시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멘트는 예를 들면 민주당 분들이 탄핵해야 되는 것보다 더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너무하는 거. 김 변호사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났다 막 이러고 막 이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만약에 제가 출마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때 핵심 지지층이 2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 쪽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핵심 지지층도 봐야 되고 중도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힘들 거예요, 형. 이게 법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법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좋습니다. 오늘도 뭐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저희 녹화 날짜를 약간 조정을 했죠. 사실 오늘 정말 또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어쨌든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주제를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재용 다시 감옥 가나라는 주제를. 근데 저는 이제 주제는 좋은데 제목이 제가 오늘 작가님이 네네. 제목 뭐로 할까라 제가 바빠서 작가님 해주세요 그랬는데 작가 너무 무미건조해. 이재용 다시 감옥 가나보다 뭔가 이렇게 좀 페이소스가 있고 문학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어떤 거? 기억이 안 나요. 거는 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잘 만드시잖아요.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이재용 다시 감옥 가나? 아니 어쨌든 주제는 똑같으니까.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그 상고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파기환송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뭐 법률 용어가 많다 보니까 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파기환송이 뭔지부터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파기에서 환송했다는 얘기죠. 뭐. 네. 그걸 뭐. 아니, 그러니까 2심에서 나왔던 거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뭐냐면 다시 해라 뭐 이런 건가요? 대법원에서 네. 2심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파기, 깨고 환송 다시 해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형량을 안 정하거든요. 네. 형사 사건을 중요한 형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형량까지 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파기환송.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께 파기환송 됐어요. 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무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무죄는 거의 결정이 난 건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재직 중에 특가법 뇌물이 걸리면 예. 그러면 그 뇌물에 의한 형량하고 다른 죄의 형량을 구분해서 선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자격 제한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2심에서 그거 모르고 그냥 30년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20 고법 판사들 1심도 1심 중앙지법 부장이랑 네. 2심의 고등부장 다 몰랐던 거야. 어. 다 그냥 합쳐서 한 거지 30년 이러고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대법원 올라갈 때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그걸 발견한 거죠. 아하. 그래서 그거 때문에 파기환송하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그것만 정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 지금 쟁점이 없는 거고 더군다나 아하. 뭐 전 대통령 재판도 안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올 연말 전에는 판결 확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제 내년에 보수 진영의 큰 폭탄 크리스마스 성탄 사면이 있을 겁니다. 아, 예. 전 그렇게 보는 거고 일단. 어허. 예. 그래요. 나는 오늘 재판 보면서 네. 그리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는 네. 최순실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그렇지, 그럴 수 박근혜 있어요. 대통령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100년이라든 50년이라든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재판에 관심 없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집행유예가 되냐 안 되냐 또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죠. 국민들도 관심 많고 액수가 또 커졌고 그렇죠. 지금 모든 액수가 언론은 늘어나 관심이 버렸죠. 많은데 예. 최순실은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랑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공범이니까 예. 같이 가는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또 사면되기도 힘들어. 사면되기도 그러니까 오리지널 다 살 수도 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뭐 경제적 이득은 본인이 많이 취했었겠지만 아무도 관심 없이 아마 홀로 아마 굉장히 외롭게 판결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딸에게 보낸 서신이 또 한동안 또 좀 네.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뭐 거의 한 30억 가까이 뭐 챙겨놨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준석 JY 해야지 중요한 거. 예. 미안해요. 예. 그래요. 이재용 일단은 부회장은 네. 이거 설명을 말씀드리면 쟁점별로 말하면 비타냐 라우싱 사이시도 그 말세마 이름도 다였네. 오, 대단하다. 나 말 이름은 내가 방송 많이 외우게 될 줄 생각도 못해서 정말. 비타냐 라우징 사이시도 요 세 마리, 세 마리. 요 놈들, 예, 요세 놈게 최순실 씨의 소유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뭐냐면 뇌물을 줬다라는 줬다. 거죠. 그럼 뇌물액이 예전에 36억이었는데 72억으로 늘어났어요. 네. 일단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그건 그렇죠. 제3조 뇌물이거든요. 제3조 뇌물이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 뇌물과 다르게 네. 부정한 청탁하려면 뭐가 현안이 있어야 청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현안이 뭐냐면 경영권 승계 작업.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뇌물 16억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뇌물이 지금 36억이었는데 16에 72, 50억 늘어나지. 88억 된 거거든요. 네네네. 뇌물 형량을 보자고요. 어차피 전부 문제 나올 수는 없으니까 형량 고등법원 파기환송을 정하는 건데 뇌물 공여는요 1조를 줘도 최대 5년이에요. 1조를 줘도 5년 이하. 5년 이하니까 5년 이하. 최대 5년이에요. 예. 그러면 뇌물이 80억 늘어났지만 그거 자체 형량의 변화는 크게는 없어요. 물론 양형기준 판단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 이재용 부회장 뇌물은 자기 돈으로 준 게 아니라 회사 돈 뺏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X랑 횡령 X가 똑같아요. 그렇죠. 회사 돈이니까. 네 돈이 회사 돈이야. 회사 돈입니다. 이거거든요. 네네. 그럼 회사 돈이 80억 횡령이에요. 그럼 횡령이 50억 넘어가면 특가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상. 그게 걸리는 예전에 3년 어허. 이상이었는데 횡령에 들어가면 5년 이상이 돼요. 예. 그러면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법정 이제 선고형이 5년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량감경으로 판사가 뭐 깎아주면 2년 6개월이죠.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어허. 근데 법정형이 10년 이상 이래 버리면 깎아줘도 5년이니까 네. 집행유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그러면은 몇 년까지 3년이면은 집행유예가 네. 가능한데 그 네. 이상이 나와 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나왔을 때 장량감경이라고 감경은 2분의 1씩 깎거든요. 네. 5년 하면 2분의 1 깎으면 2년 6개월. 그러면 가능한. 그게 막차예요. 5년이 그러니까 집행유예하기. 근데 지금 법정형 보면 뇌물공여 5년이야. 횡령 5년 이상이니까 5년에 딱 맞추면 가능은 해요. 이론상 집행유예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제일 삼성이 아픈 거예요. 오늘 삼성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마디가 뭐냐면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뇌물을 인정한 게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말은 상관없다 오히려. 말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예. 근데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뇌물을 인정하는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문장. 그럼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그 판결문 처음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나 본다 이렇게 해요. 예. 없다라고 박아놔요. 맨 마지막에 양형 이후에 어떤 논리를 당시에 고등법원에서 피냐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어.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청탁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이슈가 없잖아. 예, 청탁을 할 이유가 없죠. 나 없으니까 걸려있는 게. 왜 줬지? 레이저 맞아서 줬어 이거예요. 레이저를 쏘면서 너 이씨 말 안 사주면 강요했다. 알아서 해.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요구형 뇌물이라는 거예요. 요구형 뇌물. 이재용 부회장 아무 혈안도 없는데 레이저를 너무 맞아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집행유예 요 논리거든요. 예. 그런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다 깨지는 거지 그게. 경영권 승계 있어. 이슈가 있어. 결론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그럼 돼요? 쉽지 안 돼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 그러면은 쉽지 않다. 승계 작업 있어? 그러면은 이슈가 있어? 예. 그러니까 너도 뭔가 바라고 줬을 거 아니야 뇌물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가성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공유에서는. 너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아. 이렇게 나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삼성 변호사의 첫 마디가 말 인정 이은 게 아니라 아쉽다. 그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뇌물을 인정 못 받은 게 아쉽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야, 어쨌든 호텔 신라 상한가인데 못 썼네. 이거 집행유예 안 될 것 같다. 그만큼 지금 쉽지 이게 않을 경영권 것 같아요. 구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다는 거를 이제 주식시장도 본다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지금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집행유예가 안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들 알다시피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저런 형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유예되는 것이지. 예. 사실 뭐 저는 이 변수가 아주 커졌다.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 대일 외교 분쟁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기업의 어쨌든 국산화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신속한 경영적 판단들이 필요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네네. 왜냐하면은 소재의 공급선을 바꿨다가 솔직히 반도체라는 서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죠.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너밖에 오너죠.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뭐 어떻게 이제 경영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사실 삼성은 이제 뭐 창업 이후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판사가 썼으면 쓰는 거니까. 뭐, 그렇죠. 뭐 이유가 뭐 별게 있나요? 그렇잖아요. 사회적 유대관계가 진짜 많다. 그리고 뭐 반성하고 있다. 뭐 국가 기여, 경제에 기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이재용 부의 적극적인 행보. 예전에 삼성이 얼마 냈죠? 이건희 회장이 장학재단으로 8천억이었나? 내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그 예전에 뭐 본인이 하나 이제 맞아요. 흘러 나올 때 이건희 장학재단 만들면서 그때 네. 꽤 많은 액수로 그때 해가지고 사회 기여라는 걸로 이제 그때 뭐 하나 재단 만들고 그랬어요. 예, 했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통 큰 어떤 사회 기여를 통해서 여론을 반전시키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8천억이 맞답니다. 예. 뇌물이 아니라 횡령배임인데 그 대부분까지 무죄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예. 무죄가 많이 나와서 조세포탈만 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실형살만 죄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시작에 예. 비해서 집행유예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건희 회장 어쨌든 평창올림픽을 진두지휘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면의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면은 집행유예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 실형이고 나중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든지 어차피 예. 판정문에서 끝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대통령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통합 이거 명분일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어찌됐든 간에 사면을 받으려면 저는 그 작업도 삼성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명분. 대통령의 요감목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이제 경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용 부회장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정부와 밀착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인 예를 들면 요번에 다 일본도 앞장서서 갔죠. 그렇죠. 북한도 갔다 왔죠. 예. 그다음에 삼성의 그 시스템 반도체 새로운 먹거리거든요. 그거 대통령 가서 격려해주고 대통령 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 우리가 2000 몇 년까지 있는 돈 다 때려보고 하겠습니다. 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수호는 이 모습들. 요게 이제 다 나중에 사실 집행유예는 법원에 관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래도 법원한테 할 얘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실- 또는 그 이후에 사면. 네. 이것까지 염두에 둔 행보가
그 대통령의 그 인도 방문에서 이주영 부회장을 찍은 사진 한 컷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판결? 너무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으로 너무 확대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결국은 아마 가장 관건은 뇌물이 아니고 뇌물 네. 금액이 아니고 결국 횡령 액수가 얼마냐인데 5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관건이에요. 예. 50억이 넘었을 때는 일단 특경법이 적용돼서 5년 이상이니까. 그렇죠. 5년 이상이 되기 네. 때문에 그냥 5년 이상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죄들이랑 원래 경합범 가중을 하면 거기다 2분의 1을 해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니까 아무리 5년으로 잡아도 2분의 1 가중하면 7년 6개월이 되거든요. 거기서 예. 반으로 깎아도 3년 이상이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것도 있었지만 국외 재산 도피가 50억 맞아요. 이상이면 10년 이상이에요. 네. 근데 그게 2심에서도 그거 만약에 났으면 끝나는 일시 거죠. 끝난 거예요. 완전 끝난 건데 삼성 측에서도 그래서 그게 안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행이다고 예.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어떤 식의 논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행유예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되게 좁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틈은 있다. 어쨌든 틈은 가능성이 있다. 있다로 보는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삼성 바이오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도 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러니까 이게-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삼바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하고 지금 아주 밀접하게 또 이 건이 좀 사실 맞물려 그렇죠. 왜냐면은 있거든요. 그게 결국 삼성 승계 작업에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어쨌든 현안이 있었다. 그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친 거다고. 저는 오히려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 엘리엇이 ISD 그걸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주주였단 말이에요. 네. 엘리엇이 주주였는데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관여해서 나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물어줘라 해서 8천억인가 그렇죠? 예. 그 소송을 하고 있어요. 민사 소송이 지금 ISD라고 이제 예. 국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미 FTA 할 때 그렇죠. 국가의 어떤 정책 때문에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그걸 국가에서 물어주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어쨌든 보면 현안이 있었고 대통령이 관여해서 그 승계 작업을 도와준 결국 국민연금을 통해서 합병에 동의하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ISD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제 상사 중재원에서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사실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더구나 삼성이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 물어줘야 된단 말이죠. 물어줘요. 세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금이 예.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 우리가 FTA 할 때 반대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개입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구도로 보면 그게 일리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게 대통령이 관여해서 그렇죠. 합병에 찬성하게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논리를 구성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굉장히 아마 이 ISD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판결로 인해서 근데 만약에 곤란한 그렇게 상황이 되면 있어요. 네. 삼성 측의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있겠던데 어쨌든 근데 대통령이 관여한 거잖아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삼성의 모든 잘못을 다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바뀐 지금 것뿐이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나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삼성한테 청구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어쨌든 그러면은 틈은 있으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현실적으로는 쉽지 틈이 않다. 아주 좁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판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속된 말로 야, 너 누굴 봐줘야 돼. 내가 봐주고 싶어. 집행유예 쓸 거야. 그러면 판사로 판결문에 영원히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스무스하게 판결문에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걸 변호인들이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어. 그러니까 뭐 탄원서도 집어넣고 반성문도 넣고 하면 반성하고 있고 네, 개전의 정이 보여. 개선의 정이 보이고 사회적 주대 관계가 예. 있고 주변 지인 뭐 아이가 노모를 모시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판사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게 논거를 만들어주는 거고 저희가 했으면 도장만 찍으십시오. 요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판사로 하여금 집행유예를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 작업들을 삼성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진 거죠. 그게 깨졌죠. 네. 그게 깨졌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럼 그것만 있었으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없는데 그냥 레이저 맞고 준 거야. 요거 한 문장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줄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네. 사실 이걸 주장하고 네, 싶었는데 뇌물을 줄 필요가 있었던 걸로 오늘 결정이 그렇죠. 나버린 그게 거잖아요. 제일 큰 거예요. 삼성 머릿속에는 뭐 뇌물 액수 안 중요해. 어차피 전부무죄 안 나올 바야 집행유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그건 그렇죠. 경영권 승계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깨져서 난감할 건데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해결들 그러니까 뭐 국가 경제 이바지 이 얘기할 네. 거고 사실 확실한 방법인데 내가 편집될지 모르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대북제재 풀리면 개성공단에 휴대폰 공장 지면 돼요.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무리를 하네요.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래. 그렇지 않냐?
대북제재 근데 풀려면 대통령도 법을 개성공단에 바꿀 수는 없어요. 아, 그럼요. 50억 대북제재 넘으면 풀려면 사실 이게 개성공단 만만치는 휴대폰 않은데 공장 예, 지면은 결국은 집행유예야. 아니 저는 어차피 왜냐하면 사면의 여론전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이건 회장이 8천억 때린 것처럼 네. 8천억을 내놓겠다 사직 출연 그것 벌써 10년 전에 15년 전에 8천억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한 진짜 한 2, 3조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느낌,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똑같은 카드를 던지는 것도 고려 대상이나 아까 말했듯이 캐시가 딸리는 상황인데 지금 그 그러니까 때문에 모든 게 터졌는데 제가 농담 반으로 개성공단에 휴대폰 공장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그 정부 입장에서도 야 이제 남북 관계와 남북 이 평화공사 제일 중요한데 여기 이바지하고 있으니 사면을 해줘서 그걸 더 하게 하자라는 대중을 설득까지 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 주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2심에서는 실형이 나고 저는 그 가능성 현실적으로 그럼 높지 않을까 그럼 싶은데. 실형 살고 사는 중에 사면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기 취소하면 뭘 사면을 다 나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실형 왜 그래요? 중간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아마 좋습니다. 내 예. 생각에 제 생각에는 그 확률상으로는 조금 높지 않을까. 몇 년? 그건 모르죠 나도. 그거 알면 1심에서 내가 5년. 그거 알면 내가 고등 아니 부정하게. 그러니까 1심의 거를 거의 다 인정한 거거든요. 거의다가 아니라 다 인정한 1심 거예요. 얼마 나왔죠? 5년 나왔지. 그럼 뭐 5년 나올 수. 뭐 나올 수 그 있죠. 미결 얼마 있었죠? 1년 있었나? 350일 정도 살았지. 그 1년 있으면 4년 남았네. 좀 그럴 가능성도 좀. 예. 일단은 오늘 뭐 이제 대법 친정으로 돌아갈 길도 불살로 그냥 다리를 뭐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불을 살러. 대법 이제 판결이 워낙 이제 좀 그 거의 뭐 방송으로 1시간 이상 뭐 됐었고, 그러니까 읽은 것만 한 50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워낙 좀 방대하고 용어 자체도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어려우니까. 저도 어려워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쉽지 않은 거네요. 일단은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러니까 뇌물을 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로 지금 오늘 판단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등법원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보여줄지를 근데 이런 건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말세마리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보니까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근데 경영권 승계 작업에 별개 의견 반대 의견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역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판결을 들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세마리 소유권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최순실이 아무리 그래도. 네. 그런데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저는 사실 납득은 잘 안 돼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대부분 어쨌든 판결 근데 법조인으로서 공개 거기는 16억밖에 안 돼. 그걸 그러니까- 줄여도 그러니까 말세 마리가 인정돼 버리면 50억이 넘어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보다 결국은 집행유예로 하려면 경영권 승계 작업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형량에서 네. 움직여 주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것들은 저도 오늘 대법원 다수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납득은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나와버린 거니까 뭐.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그 전원합의체를 열면은 이제 다수 의견으로 주문을 쓰고 소수 의견을 또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김태현 그게 있었거든요, 변호사님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서는. 딱 들렸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